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일정고등학교 교사 전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그 운영 사례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접근은 운영 사례 부분이었는데요. 그래도 좀 제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뒷부분에 약간 제어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네, 저희가 나간 책자에는 50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49페이지 잠깐 봐주시면 목차 부분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맡은 주제에 충실하기 위해서 운영 예시, 운영 모델 예시를 주로 하였고요. 뒷부분에는 이제 과정평가인 자격과 맨 마지막에 직업계고 학점제 연결을 위한 제도적 측면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 약간 발음에 문제가 있는 부분 양해 바랍니다. 네. 시간 관계상 앞에서 중첩된 내용은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그 운영 모델 말씀해 주셨고요. 제일 밑에 5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제 세부 과제명은 현재 2022년 전면 시행 시까지 유동적이라는 저희가 코멘트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 주석을 단 이유는 이와 같이 아직도 직업계고 학점제나 그것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제도가 아직도 많이 변화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특히 이제 8번의 온라인 활용과 앞에 그 교육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블렌디드 학습형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번에 감염병으로 인해서 기존에 이제 온라인으로 만드는 것을 원격 수업과 학교 밖 체험까지 그리고 학교 내 수업까지 융합하는 이런 식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연구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나머지 사항은 사실 약간의 이름만 바뀌고 거의 읽는 순간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세부 전공 코스별인데요. 이것은 이제 기존의 연구선도학교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에서 87.7% 이상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수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라는 거 단어 자체가 과정평가형 자격과 매칭이 잘 될 것이라는 직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과정평가형 하면 코스형이라든가 세부전공형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은 아직 이제 직업계고 학점제를 제가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고 현재는 산하계층 도제학교 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약간 중간중간에 과정평가형 자격이 최우선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중간중간에 일학습병형 자격이라든가 산하계층 도제 같은 경우 7번에 지역사회 학습형이라든가 연계형 부분도 간혹 중복해서 설명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50페이지에 4번 봐주시면 일단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87.7%가 지금 세부 전공 코스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직업계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과정평가형을 생각하면 이 부분을 해서 접근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51페이지 봐주시면요. 사실은 20분 안에 설명하기 조금 많은 내용인데 제가 그 중간중간 포인트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예시를 51페이지 봐주시면 지금 학교 이름이 나갔지만 이거는 어떻게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이름을 명확하게 넣었습니다. 3일 상업고등학교의 예시고요. 지금 학과 개편으로 이 부분이 지금 없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세무행정과라는 곳에서 지금 좌측에 보시면 저를 중심으로 좌측에 보시면 복수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과 밑에는 일학습병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에 2학년이고요. 하나의 과에 총 4개의 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우수 사례로다가 제가 몇 군데 학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잘 됐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수 사례는 제시를 했는데 시사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사점 이전에 이렇게 가능했던 거는 고교학점제 중에 하나가 학생 선택권입니다. 학생 선택권을 위해서 1학년 입학 이전부터 4가지 이상의 적성 검사를 치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학교에는 하나 내지 2가지를 치르기에도 사실 시간상은 촉박한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4가지 이상의 적성 검사
각종 적성 검사를 하고 아까도 이제 앞에도 나왔지만 이 진로에 대한 피드백까지 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이 적성 검사를 도입할 때 계획해서 학생들이 최소한 1학년 1학기 정도나 2학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기의 적성을 1차적으로 파악하는 그 직업계고 학점제의 시스템화되어 있는 부분에 절차적으로 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이제 뭐 1학기 때에는 기초 과목이 주로 되니까 기초 과목 연계를 해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4가지 과정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상당히 직업계고 학점제하고 가정평가형 자격 또 일학습 병행 자격을 융합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포인트는 학생 선택권까지 직업계고 학점제의 포인트인 학생 선택권까지 보장을 잘 해주고 있기 위해서 검사를 잘하고 피드백을 잘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시사점을 51페이지 시사점을 받으시면 일반적으로 잘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 학교를 비롯해서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를 비롯해서 처음에 이제 저희도 선도적으로 가정평가형을 도입을 했는데요. 2, 3학년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성과평가가 또 가정평가형이라는 어떤 사업은 아니지만 어떤 제도를 가지고 오면 성과평가에서 취득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률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생각에 3학년 쪽으로 갈수록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기 때문에 취득률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2, 3학년 과정의 가정평가형을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 같은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90% 이상의 자격 취득을 이뤄냈습니다. 문제는 취업과 매칭될 때 제가 하고 있는 일학습병이나 산학계통 도제는 가능한 얘기지만 일반적으로 현장 실습을 나가야 되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학년 9월이나 10월에 외국평가를 봐서는 이것을 자기 이력으로 현장 실습을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2, 3학년제로 도입을 했다가 현재는 1, 2학년제로 도입을 많이 이렇게 선회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장 실습 시기나 취업 시기 부분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제 학교들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52페이지 보면 몇 가지 이제 문제가 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보통교과를 1학년에 많이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도 이제 보통교과 선생님들이 1학년에 많이 가고 3학년 같은 경우 전문교과 선생님들이 취업과 연계하고 또 전문교과 시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배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직업계고 학점제에서 1학년 담임들의 중요성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학년 때 거의 3개년 학업계획서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직업계고 학점제의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학년 담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보통교과든 그렇다고 1학년에 전문교과를 다 배치하기 어렵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1학년에 전문교과 선생님이라고 해서 학점제나 부정평가이나 이런 걸 다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보통교과 선생님들이 관심과 열정이 있으면 보다 더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과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선생님이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학생 지도를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사 수급상 1학년 때 전문교과를 배정할 수 없으면 보통 교과 선생님들이 이런 제도라든가 NCS 기반 교육과정이라든가 학점제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대한 어느 정도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1학년으로 1, 2학년을 내리다 보니까 위계성의 문제가 됐습니다. 학습 과목에는 위계성이 있는데 이런 위계성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 여러 가지로 위계성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위계성을 택하지 않고 하면 지금 52페이지 밑에 보시면 제가 그 하이파이브하고 또 산하교청 부재학교의 유지 현황을 넣었는데요. 현재로서는 과정평가형 도입 학교보다는 약 처음에 시작은 186개 정도의 학교를 시작한 산하교청 도제학교가 훨씬 더 많이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고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됨으로써 현재까지는 자율 교육과정을 하려면 산하교청 도제학교든 뭐 학점대에 관련이든 학교에서 나름대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개편하려면 영주학교를 시도교육청에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특성화 고등학교까지 마이스터 고등학교 한정되어 있던 것을 특성화 고등학교나 일반고 직업반까지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개정이에요. 어찌됐건 이런 것들이 고교학점제 이전부터 우리 학교의 현안으로 떠올랐는데요. 이런 식으로 위계성을 갖고 있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되도록 편성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1학년, 2학년 그리고 3학년 때는 부전공으로 가거나 아니면 타 과정을 도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1, 2학년 때 배웠던 능력 단위를 NCS 능력 단위를 3학년 때 한두 과목은 그냥 배우고서 이수하고 졸업하고 두 가지 과정을 1, 2학년, 3학년 이렇게 연계해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요. 이 부분을 학교마다 학교의 현재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능력단위 배웠던 거를 물론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해서 심화로 배우면 되겠지만 어찌됐건 능력단위는 하나의 능력단위가 2번 기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교육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점제 또 포인트 중에 하나가 평가와 기록이라고 했는데요. 평가도 같은 능력단위를 해야 되고요. 기록 또한 하나의 NCS 코드를 2번 기록해야 되는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화를 배웠으면 심화 코드를 입력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1, 2학년 때 배웠던 걸 3학년 때 또 배웠을 때 그거를 같은 코드라든가 같은 평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의 효율성 부분을 강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2페이지 이제 밑에서 세 번째 문단을 봐주시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단위 학교별로 몇 가지 이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학년에 적용되는 2학년에 있는 능력 단위들을 1학년에 편성하고 2학년과 3학년의 기초 과목과 나머지 NCS 능력 단위를 편성하여 운영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학년 때 배웠던 능력 단위 한두 개는 3학년 때 이렇게 한 번 더 배워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율성 부분에 좀 저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평가형 자격하면 떠오르는 세부전문 코스형에는 1차적으로 도입 시기에는 여기를 많이 생각할 겁니다. 지금처럼 87.7%가 생각했듯이 전면 시행될 때도 아마도 1번 모형으로 많이 접근을 할 텐데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지 보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과정 안에 이 고교 학점제라는 교육과정 안에 과정평가형이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집합이나 차집합으로 남아있으면 거기서 계속 불협화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들어가 줄 때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느냐 부분에 있어서 1코스가 가장 접근이 쉽지만 가장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학간의 후학습 지원형은 사실은 표를 보시면 53페이지 표를 봐주시면 운영 예시에는 표 3에 기초학력 향상 과정은 사실은 기초학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국영수 보통교과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기초과목의 부분이 해당이고요. 사실은 지금 시간상 길게 설명할 수 없고 학관의 후학습 지원형은 사실은 많은 학교에서 시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기초학력 향상 과정과 뒷페이지 54페이지에 직업기초능력 이수 시간, 직업기초능력 아까도 나왔으니까 이제 600시간에도 630시간이 아니라 600시간 안에 30시간에서 60시간 직업기초능력 과정평가에 포함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이거 활용하는 정도로 지금 되어 있고요. 기타 내용은 나눠드린 이 교재를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교가 이제 계속적으로 K고등학교라고 나오고 있는 금호공고입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을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과 4번을 보면 이게 제가 이 교육과정을 계속적으로 몇 번을 봤는데도 처음에는 이게 가능한가라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거를 단위학교, 특히나 특성화 고등학교 할 때는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더라고요. 하나는 같은 요일, 또 하나는 같은 시간대. 즉 블록 타임제가 아니면 이렇게 1, 2학년과 3학년 때 부전공 1, 2학년 때 7개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증 과정을 넣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이 코로나19나 감염병 아닌데도 학사 운영이 너무나 변모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하지만 같은 요일과 같은 시간대 구급 타임을 함으로써 너무나 이 학점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고정형으로 가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입되는 건 좋지만 그에 해당하는 부분이 운영상에서 사실은 일반 특성화 고등학교가 약간 유연성을 발휘하거나 이렇게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도입을 지금은 이제 저희 특성화 고등학교는 아직까지는 마이스터고의 전형적인 거를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도입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요일과 같은 시간대를 다 이 과정을 넣고요. 나머지 피해서 보통교과나 다른 능력 단위를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과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실습장 확보도 가능해야 되고요. 이 7개 능력 단위에 해당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실습장도 확보를 해야 된다. 근데 특성화고등학교는 하나의 실습장을 2개 과정에서 공유를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뭐 이런 예시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은 57페이지에 제도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제도 개선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모델을 인풋, 프로세싱, 아웃풋으로 잡고요. 반드시 피드백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입니다. 인풋 부분은 제가 어디 가서 말씀드릴 때보다 많이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개선이 됐습니다. 인풋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설명드린 1학년 때 기초과목 연계라든가 이런 게 됐는데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분명히 5년 이상의 과정평가의 도입 이후 여러 가지 이런 세미나나 아니면 정책 연구에 통해서 개선이 됐는데 초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초기에 들어온 학교나 초기에 들어온 담당자분들이 이 내용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한다면 새로 오신 분들만 들어오셔서 변화되거나 개선된 내용을 보시고 이전 거를 잘 파악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평가형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초기 도입 시기의 담당자분들한테도 어떤 부분이 개선됐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걸 간행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세싱 부분도 드릴 말씀은 좀 있지만 이 부분도 시간 관계상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서 부분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좀 아픈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나온 부분, 아웃풋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웃풋 부분은 페이지 수로는 지금 59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웃풋 부분에서 제가 출구 전략이라고 이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학교에서 이거는 이제 NCS 기반이 처음 도입될 때도 사실 과정평가형처럼 아니면 학점제처럼 열심히 학교에 전파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NCS는 어느 정도 지금 안착이 돼 있고, 이게 어차피 법제화됐기 때문에 물리적 배경으로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셨는데요. 사실 그럼 물리적 배경을 좀 만드는 게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공기업의 이제 NCS 기반 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NCS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아는데 거기에 보면 이력서를 직접 학생을 지도해 보면 학교교육란이 있고요, 직업교육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학교교육은 우리가 생기부에 들어간 내용들 입력하면 되는데 직업교육의 몇몇 공기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느 센터라든가 어느 인터넷 강의에서 받은 내용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HRD, LMS에 HRD, LMS 하나의 메뉴로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HRD, LMS에 들어가 있는 NCS 능력 코드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배웠던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능력 코드를 학교 교육에 입력하고요. 직업교육란에 입력하는데 제가 지도했던 1등급 학생도 직업교육란을 빈칸으로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게 어떻게 되면 서류 전형을 통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학교 교육과 직업 교육을 채운 학생과 고졸 그리고 채우지 못한 학생은 당연히 서류 전형에서 응시자가 많을 테니까요. 사실 서류 전형은 정성적 평가보다는 정량적 평가이기 때문에 빈칸이 있으면 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특히나 요즘 고졸의 특정 비율을 뽑지 않고 열린 채용이라는 이름하에 고졸과 대졸을 같은 잣대로다 뽑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학교 지도 차원에서 취업지도 차원에서도 직업교육 부분을 넣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학교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쓰임새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자격증이 설명을 드리고 이런 기업도 공기업 예전에 제가 NCS 기반 NCS 기반 채용했을 때 기업의 인사팀장님들을 상공예술가에서 불러서 교육을 아주 고퀄리티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사업자 등록이 없어서 학교 사업자 등록을 등록해서 서울에 가서 교육을 받은 적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점점 인사팀장이나 단위학교에도 전파를 해서 직업교육에 현재 있는 제도니까 활성화시키고요. 강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도 거기서도 이 NCS 기반 채용을 컨설팅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걸 무료로 제공하면서 컨설팅 할 때도 직업교육 부분의 NCS 코드 이거는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외부에 나가서 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은 과정평가형 혹은 산학이층 도지학교에서 배웠던 능력 단위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해서 아웃풋으로 쓰임새가 있는 자격증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용에는 없는데 뭐 계속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은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만 더 첨언을, 내용에는 없는 건데 첨언을 드린다면, 어제가 저희 그 한 사람이 한 11시쯤에 퇴근을 하면서 저희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엑셀, 넌 무조건 엑셀 배워. 엑셀 모르니까 직장에서 바보예요. 자, 쓰임새가 확실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정평가형 자격과 이런 부분에 아까도 했지만 3학기 2학기 되면 내부평가 점수 안 나쁜 아이들은 외부평가 응시 자체를 못하기, 응시에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부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떨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 그 저희 집에서 나온 얘기를 자격 체계도라는 게 있습니다. 즉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자, 기술사가 있습니다. 과정평가는 내부평가가 패스페일이지만 과정평가의 내부평가도 점수가 있죠. 50점 만점으로 이렇게 배정하고 외부평가 50에서 80점 평균 이상이 되지 합격을 하는데, 어찌됐건 내부평가를 기대 이순보다 낮게 하면 외부평가에서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80점 못 넘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탈락이 없는 이수 과정형이 우리의 처음에 초기의 목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이수 과정형과 현재 있는 검정형 과정형과 과정평가형을 융합해서 자격 체계도에서 시험 문제 외부평가를 융합합니다. 내부평가는 어차피 융합되어 있으니까 외부평가를 융합해서 특정 수준, 한 번의 외부평가를 통해서 특정 수준 이상 가면 기능사를 합격하는 거고요. 그거보다 작업형 4가지 과제를 줬을 때 3가지 과제 이상 이수하면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예요. 즉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은 물론 불합격하겠지만, 이제 ITQ의 엑셀의 ABC 부분을 잠깐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A등급, B등급, 등급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백지를 내지 않는 이상은 자기의 자격 체계도에 한해서 떨어지는 학생이 없으면 이 과정평가형 자격 종료 시까지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또 학교에서도 지도하는데 부분이 있고요. 학생들은 쓰임새가 있는 자격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과정평가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기능사 의무검정 보기 시작합니다. 네, 산업기사는 어차피 못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 자격증이 어차피 이수제로 못 간다 하면 뭐 몇 년 후에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식으로 등급제로 해서 기능사를 취득하게끔 하면 조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요. 사실 많은 내용을 책자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지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